낮은 곳으로 흐르며 생명을 품는 물.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물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자연의 모습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흐르는 물은 늘 변하기 마련이죠. 이제 우리의 고정된 시각을 벗어나 흐르는 물에 그 시선을 맡겨보려 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시선이 존재합니다. 자신이 있는 장소와 높이에 따라 세상은 다르게 보이는 법이죠.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시선이 아닌 자연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물을 주인공으로 한 새로운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저는 보통 버려진 것들이나 소외된 어떤 그 오브제들, 특히 이제 물 위에 떠다니다가 이제 바다로 흘러 들어간 이제 해양 쓰레기나 이런 쓰레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재조명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로 예술 작품을 만들어 자연과 인간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양쿠라 작가. 그가 물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었다죠. 시야 방조제가 있어서 섬이 아닌 육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됐는데요. 바다를 가로막아서 방조제가 생기고 이제 물이 흐르다가 이제 막히는 현상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저는 물은 어떻게든 잘 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이 고이면 물은 썩기 마름이고, 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인간 중심이 아니라 그냥 물의 중심으로 한번. 이번 프로젝트는 카약을 타고 물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탔었지? 양쿠라 작가,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 카약 연습에 나섰는데요. 설레이면서도 약간 두렵기도 하고, 물이라는 게 멀리서 보면 이쁜데 막상 그 들어가면 되게 무서운 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복합적인 느낌입니다. 물의 흐름을 몸으로 익혀가며 천천히 패드를 저어봅니다. 막상 물속에 들어와 보니 그 깊이도 흐름도 쉽사리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앞을 보고 이게 방향을 내가 똑바로 가게끔 내가 조금씩 얘를 힘 조절을 해야 돼, 왼쪽으로. 이거 너무 힘드네요. 생각보다. 이게 그냥 잠깐 한 10분 정도 탄 것 같은데 그 타는 거에 비해서 운동량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카약 초보 양쿠라 작가에게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카약일까요? 일단은 그 물의 시선으로 보여주는 곳 자체가 이렇게 수심이 엄청 깊거나 이런 데가 아니고 물도 탁하고, 그래서 스킨스쿠버나 이런 거는 좀 불가능하고요. 대신 카약으로는 그 조그만 그 개울이나 이런 데를 그나마 좀 쉽게 이동할 수 있고, 또 자연에 최대한 피해를 덜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카약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연습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봄비가 훈련을 끝내라고 재촉하네요. 야, 할 수 있겠죠? 왜 내가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했을까? 그러게요. 벌써 후회하시면 안 돼요. 이제 적당히는 불가능하다.
몸을 바꿔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물의 시선으로 해서 쭉 투어를 해야 될 공간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좁고 막 그런 계곡들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긴 카약이 아니라 짧은 카약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이번 프로젝트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할 카약입니다.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철저한 사전 준비는 필수입니다. 이게 그 리서치를 하다 보면 그 위성 사진이랑 현장이랑 많이 다른 지점이 많아요. 또 그리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그 공사 위치와 그 현장들이 구글이나 인공위성에는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카약을 타기 직전까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생각지 못한 그 위험에 노출이 될 것 같아서. 물의 시선을 따라가며 바라본 세계. 인간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오직 물의 시선으로 바라본 자연이 그 주인공이죠. 전주시 삼경사 약수터를 시작으로 전주천과 만경강을 지나 새만금 바다에 이르는 약 80km의 여정. 한 방울의 물이 장대한 바다에 이르는 행로를 따라가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입니다. 위성 사진으로 확인한 루트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양쿠라 작가. 천 따라서 쭉 내려오는데 장애물들을 미리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약을 타고 내려오는데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를 지금 지도를 그려야 돼서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칫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비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현장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운행 지도를 만들 예정입니다. 지도에 나와 있지 않은 예측 불허의 장애물들. 위치에 따라 달라 보이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장소들을 찍어둡니다. 근접하기 어려운 곳은 드론을 이용해 확인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지형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천이 만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호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곳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현장 가서 좀 가까이 가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이쪽은 패스하고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바야흐로 꽃눈 내리는 봄. 봄 풍경을 찍는 상춘객 틈에서 양쿠라 작가는 보이지 않는 지점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가운데 이제 그 뭐라 그러지? 이렇게 갈대밭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육안으로 이게 그 수변까지 다 일일이 체크하기에는 약간 거리가 있어가지고 네, 그런 부분을 좀 놓치지 않고 찍으려면 이제 드론을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높은 지점, 다리나 이런 데서 좀 많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개구리 풀이랑 밥이랑 엄청 많네요, 여기. 나름 여기 수치가 잘 보존된 것 같습니다.
익숙한 육로가 아닌 물의 길을 따라 바라보는 일. 그것은 기존의 시선을 버려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보았던 우리 주변의 풍경들.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때 익숙한 주변 풍경은 낯설게 다가옵니다. 지금 바람 같은 경우에는 바다 쪽에서 이제 부는 약간 서쪽에서 지금 부는 편서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카약을 타기에는 오히려 맞바람이라 더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프로젝트 첫날입니다. 여기 남구 산성에 삼경사 앞에 약수터가 있거든요. 거기 약수터부터 이제 전주천 청현루까지 촬영하는 게 목표입니다. 전주천은 전북 임실군과 완주군 경계에 있는 실치제에서 시작됩니다. 출발하기 전 물을 담는 양쿠라 작가. 이제 상륙 지점부터 이제 하류 지점까지 물의 색이 바뀌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물이 오염되고 어떻게 어떤 물이 함유되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날 행로는 삼경사 약수터부터 전주천 청현루까지입니다. 계곡에서는 카약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긴 지시봉 끝에 카메라를 달아 물의 시선을 촬영합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그때는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막 그 나무들도 있고 막 옆에 막 그 물고기랑 올챙이 막 되게 막 봄철에 있을 법한 생명체들이 막 활동하는 모습 보면서 되게 너무 이쁘다. 봄 생명을 가득 품은 물은 투명하고 가볍습니다. 물의 시선으로 바라본 봄날의 계곡.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느라 나름 분주한 것 같네요. 아직은 미약한 물의 흐름. 하지만 점차 낮은 곳으로 내려오며 물의 흐름과 부피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뭐 녹주어도 그렇고 속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조금씩 이제 생활 하수랑 합쳐지면서 이제 약간 식생들이 약간 생명 물고기도 상류 지역에 있는 물고기랑 이제 하류랑 조금 다른 것 같고 점점 이제 침전물이 더 많은 것 같고 또 냄새도 하수 냄새가 이제 더 심해지는 느낌? 물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계. 그것은 생태계 현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포용하는 물은 우리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건네는지도 모릅니다. 여기 공사가 막 끝나가지고 약간 침전물이랑 같이 막 섞여 있어요.
기존의 생태가 이게 모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그 이물질들이 머드 같은 것도 많고.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전주천은 생활 하수와 폐수 등으로 오염된 하천이었습니다. 하지만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을 통해 약 10년 후 다양한 생명체가 살아가는 자연형 하천으로 거듭났습니다. 전주천 상류 지역이라서 나름 깨끗한 것 같아요. 저기 아까 그 좀 전에 그 하수들이 연결되어 있는 저쪽 끝부분보다는 물이 더 깨끗한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는. 무 생명의 탯줄이자 전주 시민들의 쉼터가 되어주는 전주천. 이것으로 프로젝트 1일차 작업이 끝났습니다. 일단 첫 발을 떼는 데는 성공한 것 같군요. 1일차 물의 시선을 물이 급격히 바뀐다? 확실히 그 상류와 하류의 물의 수질의 차이는 엄청나게 다르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잠깐만. 얘를 어디다 놔야 되나? 잠깐 좀만 지나갈게요. 프로젝트 이틀차부터는 카약이 등장합니다. 물 엄청 많이 빠졌어. 지난주보다 더 빠진 것 같아요. 시작부터 퍼지겠다. 물이 많이 빠져 홀쭉해진 전주천. 과연 순조롭게 운행할 수 있을까요? 이날 행로는 전주시 청현루부터 본격적인 만경강이 시작되는 완주군 삼례 부근까지입니다. 일급수를 자랑하는 전주천 상류. 귀한 생명들이 서식하고 있는 만큼 카약 운행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최대한 물의 시선에서 낮게 바라본 자연. 거기에 더해진 시민들의 일상 풍경이 조화를 이룹니다. 영화 아바타 보면 막 어떤 그 판타지 안에 내가 딱 들어가 있는 느낌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처럼 뭔가 수많은 자연들이 제 주위에 막 둘러싸여 있는 느낌? 되게 묘했어요. 자연 속에서는 인간만이 주연이 아닙니다. 자연의 또 다른 주인공들 눈에 과연 인간은 어떻게 보일까요? 저를 관찰하는 듯한 느낌? 제가 이 자연을 관찰하려고 캠이나 이런 거 많은 걸 달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연 생명체들이 저를 오늘 관찰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뭐라고요? 있잖아. 물의 수심이 일정하지 않은 데다 장애물들이 많아 전주천에서 카약을 타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고가 많으니까 보뿐만 아니라 징검다리도 그렇고 그걸 다 이제 카약을 제가 들고 다시 넘어가야 되고 이게 뭐 한두 개면 뭐 괜찮은데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안 될까?
하면 몸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잠깐만 딴 생각 들어요. 물의 흐름을 탄다는 것은 물과 호흡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지도에도 사전에도 나와 있지 않은 직접적인 경험으로만 얻을 수 있는 자연과의 만남입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 평평해 보이는 물길이지만 막상 그 안에 들어가면 입체적인 생명체라는 걸 알 수 있죠. 물도 그 어느 구간별로 성격이 되게 상당히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어느 구역은 되게 쫙쫙 나가다면 나 진짜 어느 순간을 딱 넘어가면 막 맞바람 같은 느낌의 막 파도가 치고 막 이런 것도 신기하게 그 보이지 않는 어떤 경계선들이 탁탁탁 있는 느낌이었어요. 만경강은 전북 완주군에서 시작해 호남 평야를 거쳐 서해로 흘러드는 강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본인이 생각하시는 어떤 만경강의 어떤 특별함?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만경강이 아주 작은 하천이에요. 길이가 한 77km밖에 안 되는 작은 하천인데 우리나라에서 으뜸 가는 하천이에요.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하천 조사를 1914년부터 1924년까지 한 10여 년간에 걸쳐서 전체 하천을 조사합니다. 재래, 자연 하천이기 때문에 구불구불하고 잡종지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소위 직강화, 바르게 잡는 하천 공사를 하는데 한강, 낙동강, 대동강, 금강 이런 그 대하천을 제쳐두고 1925년도에 만경강을 제일 먼저 착수를 합니다. 그때 공사한 모습이 지금 현재의 만경강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직강화 그 작업을 했다는 게 어떠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과거에는 만경강 주변을 전주평야라고 했어요. 이 전주평야가 만경강을 잘 개수를 하면 비옥한 넓은 틀을 확보할 수 있겠다 하는 거기에 차관점을 두고 제일 먼저 착수를 하게 된 거죠. 원래 만경강은 구불구불하고 유속도 느린 공류하천이었습니다. 그러나 천혜의 환경을 갖춘 만경강을 사람들은 가만두지 않았죠. 여러 공사와 개발 등으로 만경강은 사람들의 손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만경강은 지금은 많이 아파요. 새만금 방조제가 2006년도에 마지막 물막이를 마침으로써 해수유통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져요. 자연 나대지 습지 쪽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과연 이게 옛날에 만경강이 직강화되기 전에 옛날의 모습으로 과연 돌아갈 수 있냐라는 거죠. 사람들은 물길을 바꾸었고 바뀐 물길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물에 기대어 사는 생명들은 변함없이 아직도 만경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여기 만경강을 찾는 조류상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하다. 여기서 1년 12달 자리 잡고 사는 텃새. 봄에 와서 산란을 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남하하는 여름철새. 그 다음에 겨울에 와서 추위를 피하고 봄에 북상을 해서 산란을 해서 나중에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 겨울철새. 그리고 멸종위 기종들이 많이 찾아오는 걸 보니 만경강 물이 건강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인간에 의해 파헤쳐지고 더러워졌어도 강인하게 살아남아 내일을 꿈꾸는 만경강의 생명들. 그 바탕에는 자연을 되살리는 물의 힘이 있습니다. 물길이 살아날 때 인간과 자연 모두 평화로운 공존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만경강 N이라고 하는 그 그룹 동아리를 결성해서 만경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하고 주고받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만 알고 현 세대에서 묻어버릴 것이냐? 아니다. 이것을 더 많이 밝히고 연구해서 후세한테 넘겨줘야 한다. 저 같은 경우는 만경강 옆에서 태어났어요. 만경강이 놀이터죠. 만경강에 오는 순간 극락세계, 불교로 말하면 극락세계, 기독교로 말하면 천국에 온 느낌이에요. 피아노의 세계에 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날은 만경강 강줄기를 따라 김제 신포항으로 향하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날부터는 새로운 카약이 등장했습니다. 좀 더 길고 큰 카약이네요. 먼 거리를 가야 되고 수심이 깊고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이제 운행할 수 있는 긴 카약으로 바꿨습니다. 뭐라군가 분리가 되네. 패들도 좀 더 가볍고 큰 것으로 교체. 본격적인 강 운행을 위한 채비를 마쳤습니다. 이거 시작부터 쉽지 않습니다. 강물의 폭도, 깊이도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려는 양쿠라 작가. 강한 바람에 발목이 잡힌 것 같네요.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니 그야말로 대략 난감입니다. 자연의 힘, 공포. 안 나가. 사실 막 도시에서는 이 정도 바람이면 이게 별 감흥이 없잖아요. 근데 이 물 위에서는 천지 차이예요. 이 체감하는 게. 제발. 강폭이 넓어지니 물길도 잘 찾아가야 하는데요. 거의 다 왔는데. 잠깐 간다고 해서 될 게 아닌데. 이거 날씨도 안 좋고 이러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 하니까 이거 되게 고립될 수 있겠구나, 이 자연 속에. 그래도 예쁜 상태를 보일 수 있어서 좋다. 내가 문제지, 체력적으로. 물살의 흐름을 타며 속도를 좀 내는가 싶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생각지 못한 숭어의 격한 환영. 평생 잊지 못하겠네요. 가운데로 가야 된다고? 요 옆에 길 없어요? 시끄럽네. 강변 곳곳 인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뚝방 옆 라인에는 다 곳곳이 막 이렇게 쓰레기 다 껴있더라고요. 주변이 이제 침식이 돼서 이제 막 밑에 뿌리들이 다 드러나 있는 상태들도 많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뿌연 강물.
인간의 흔적들이 시야를 흐립니다. 저기 이제 시초폴이 많이 떠밀려져 있는데 생명들이 자라나는 게 좀 신기해가지고. 거친 환경에서도 생명을 피워내는 강인함. 첨단 기술이 발전한 오늘날에도 자연은 때론 예측 불허입니다. 평온한 듯 보이는 물길에서도 오만은 금물이죠. 전주 삼경사 약수터에서 시작해 전주천을 거쳐 만경강을 지나 이제 새만금 바다로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냇가에서 천으로, 강으로 이제 바다를 향한 여정이 남았습니다. 새만금 바다를 마주보고 있는 심포항. 이곳 주민들은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특히 겨울철 심포 앞바다에는 어선들로 성실 이루었죠. 오늘은 좀 괜찮으셨어요? 아주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이겠죠? 이게 물살이 거슬러 오는 게 쉽지가 않네요. 물의 색이 좀 다르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바다에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뻘이 약간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고 확실히 위에 상류 지역보다는 물이 많이 탁해졌다. 진짜 바다로 더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걸 피부로 느꼈어요. 그리고 물고기 같은 경우도 숭어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숭어들이 막 점프를 하는데 이제 제 카약 주변으로 막 이제 수십 마리가 계속 내려오면서까지 점프를 하고. 미치겠네. 숭어가 배로 점프했다 오바. 숭어 다시 잡아서 풀어놨다 오바. 수없이 많은 이제 생명체들이 이제 저를 이제 반겨주고 물고기들도 이제 숭어 위주로. 근데 아무래도 바다에 가까우니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길의 흐름 따라 자연의 생태가 변하듯 사람들도 환경에 적응하는 법을 터득합니다. 계세요. 여기 그 방조제 생기기 전에 그때는 이렇게 막 그 어촌에서 막 뭘 많이 잡고 그랬다고. 꼬막. 나오는 것이 많이 했어. 생각도 많이 나와. 꼬막도 많이 나와. 걸어서 왔을 같이. 여기서 이 가깝게 망둥어 같은 것도 이렇게 닦고 막 그랬어요. 지금은 막아갖고 아무것도 없어. 이제 벌판 돼버렸어요. 새만금 방조제가 들어서기 전 심포항은 꽤 큰 규모를 자랑하는 포구였습니다. 특히 서남 쪽으로 끝없이 펼쳐진 갯벌은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가는 삼터였습니다. 옛날에는 여기 뭐 농사들도 별로 없고 어선 배들만 다녔어. 여기가 물이 많이 갖고. 근데 중간에 요리 뻘이 이제 요리 많이 들여갖고 생합 생기고 꼬막 생기고 죽합 생기고 그래갖고 여기 사람들이 다 바다 다니면서 먹고 살았지. 근데 지금은 또 바다가 맥혀갖고 없어. 지금은 또 아무것도 없어. 단군 이래 최대 토목공사로 불리우는 새만금 간척 사업. 그 결과 길이 약 34km에 이르는 새만금 방조제가 탄생했습니다. 세계 최장 길이입니다. 마지막 남은 한 가닥 물길이 막히던 날, 몇몇 사람들은 희망을 꿈꾸었습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전라북도 만세! 새만금 만세! 물길은 막히고 바다는 이제 서서히 육지로 변해가는 중입니다. 마지막 물길을 향해 나아가는 양쿠라 작가. 심포항에서 새만금 비흥항까지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도착하고 싶다. 그 생각밖에 없었죠. 눈앞에 펼쳐진 망망대해. 오로지 물의 세계. 바다도 육지도 아닌 오직 갇힌 물들의 흐름이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되게 멀지 않아 보이는데 막상 오는데 너무 거리가 멀더라고요, 생각보다. 80km의 여정을 거쳐오는 동안 물은 다양한 모습으로 그 형태를 바꿔가며 하나의 길을 만들어 왔습니다. 한때 만선을 꿈꾸었던 어선들은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망망대해를 뻗어나갔을 테죠. 하지만 물길은 막혔고 이곳의 자연은 간신히 그 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정의 끝이 보입니다. 물길이 끊긴 곳에서 카약은 더 이상 나갈 수 없습니다. 비록 물길은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는 이것이 진정한 끝이 아니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되게 많은 생명체들 이렇게 막 이렇게 주변에 막 저한테 반응하는 게 막 느껴져요. 이 삶의 터전 속에 다 각자 자기의 역할과 삶이 생태가 다 있을 텐데 그거를 인간의 중심으로만 생각해서 다 무시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약 80km 정도 되는 구간을 제가 이제 뭐 직접 이제 뭐 카약을 끌기도 하고 뭐 카메라를 들고 산속을 들어가기도 하고 뭐 여기 그 새만금 여기 방조제까지 이제 카약을 타고 오긴 했는데 저는 그냥 하나의 그냥 매개자죠. 그러니까 그 시선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동력인 걸 뿐이고 제가 왔던 길을 통해서 담아지는 그 영상 속에서 얼만큼이나 이 메시지가 전달될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들, 그 생명들에게는 자연을 바라보는 각자의 시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잘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을까요?
약 2달간의 카약 운행이 끝난 뒤 작업에 들어간 양쿠라 작가. 제가 그 현장에서 느꼈던 어떤 그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제가 경험했던 시선이나 상황을 최대한 비슷하게 연출을 해야 저의 의도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것들을 보여줘야 될 텐데 물의 시선을 설치 예술로 만드는 작업. 어떤 작품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전주천부터 만경강을 거쳐가지고 새만금까지 수집했던 물을 이제 전시장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받침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물 위에서 느꼈던 그 생생함이 관객들에게도 잘 전달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쪽 동선이 저한테는 벽이 좀 많으면 이렇게 설치하기가 좀 용이하니까 사람 키 따지고 봐도 그동안의 작업을 한정된 공간에 표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 전시만 남았는데 준비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이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전주천부터 새만금까지 80km의 물의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주길 바라는 양쿠라 작가. 중요한 건 잠시나마 물의 시선, 자연의 입장에서 우리 모두 한 곳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상상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물의 높이로 이 거리를 쭉 간다라면 내가 평상시에 마주할 수 없는 다양한 생명체나 어떤 상황들을 상상이라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산부터 시작을 해서 저쪽에 있는 새만금까지 이제 80km가 되는 거리를 작가님께서 이렇게 카약을 타고 이동을 하셨어요. 물의 시선을 따라가 보는 특별한 경험. 그동안 내가 보아왔던 세상을 잠시 잊고 오로지 물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환경을 잘 보존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는데 전주천은 조금 방치하지 않고 조금 더 이렇게 환경도 조금 살리면서 조금 더 가꿀 수 있는 이게 개선되는 방향이 좀 생겼으면. 처음과 같이 물이라는 것을 물의 입장에서 한번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흘러가는 물이지만 이 나름의 물도 이유가 있어서 흐르는 거고 어디서 생겨나고 뭐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한번 천천히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완료됐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앞으로도 이제 자주 이 전주천을 시작으로 물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술 작품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더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본 자연. 그리고
물의 시선으로 바라본 인간. 물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이 보는 세계는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고 그곳에는 무엇이 있나요?